어처구니가 없죠. 그 시각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는데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서 신문에 나왔죠. 그런 얘기들이.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다. 그 농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봉건 조직, 봉건 체제에 이제 복종을 하는 아주 그냥 순한 가축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인은 군사 독재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을 했는지, 유럽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질서가 있을 리 없다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더 질서 정연해? 우리보다 더 문화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문명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어떤 한심함에서 나오는 질서 정연함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그 분석을 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농부였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을 오래 겪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인의 대부분도 농부였죠. 프랑스 농경국가였습니다. 옛날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 유럽인들은 농부, 전근대 농부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농노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부와 유럽의 농노는 달라요. 동아시아의 농부는, 특히나 조선의 농부는 훨씬 많은 농노보다 자율성과 주체성을 누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농부를, 파머를 농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동아시아의 농부도 똑같이 농노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동아시아의 자영농, 자장농은 훨씬 주체적인 소농이었어. 주체적으로 자기 밭과 텃밭과 그 다음에 사계절에 따른 섭생을 관리하는 훨씬 주체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독재 얘기하지만 군사독재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군사독재를 하길래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자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이승만은 쫓아냈고 그 다음에 전두환과 싸워서 87년 6월 혁명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를 완수한 국민이에요. 이것은 복종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상황, 전쟁 상황에서의 단결력이 발휘된 거거든요. 산성과 마찬가지예요. 국민 위치 추적이나 이런 사이버 추적 같은 것을 만약에 국민 동의 없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했다면 한국인들이 그 정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권이 무너집니다. 유럽인의 시각으로 한국인을 해석하는 것은 괘씸하나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선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름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거나 귀가 얇아질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농부는, 과거에 농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양민, 백성이에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세금만 내면 돼요. 조선시대의 법정 세금은 10%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세금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90%의 처분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조선 중기가 되고 후기가 되면 많은 자장농들이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죠. 왜냐하면 가뭄이 들고 할 때마다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제 그 땅을 팔게 되고, 땅을 팔게 되면 자기가 판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지주를 위해서 일하는 소장농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소장농조차 유럽의 농노보다는 훨씬 더 주체적이었고요. 심지어 조선의 노비가, 아주 비참한 생활하는 노비도 있었겠지만 평균적인 노비의 생활이 유럽 농노보다 나았습니다. 유럽의 농노는 그 영주, 지주에 묶여있는 거였어요. 땅이랑 세트예요.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처럼 세트 메뉴예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박혀서 자동적으로 땅을 계속해서 개간해서 영주에게 그 생산물을 바쳐야만 하는 땅에 딸린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체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유럽의 농노예요. 이 농노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농부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농노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말을 저렇게 잘 들으면서 복종하겠지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착각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농노는 조선시대 노비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노비조차도 그 속량이라고 해서 개인 재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농노는, 농노 자체가 그 영주의 재산이에요. 그 조선시대는 노비도 자기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요. 노비도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그 돈을 내고 자기가 자기 신분을 양민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속량한다 그래요. 농노가 그 자기 자유를 영주에 대해서 살 수 있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만도 못했다고. 그래놓고 동아시아의 농부를 엄청 비굴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유럽 지식인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웃기고 환장을 노리시죠.